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지는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입니다. 설문지를 활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해야 되고요. 측정 방법, 분석 내용, 그리고 분석 방법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분석 방법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특정한 변수 척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설문지는 측정 도구의 최종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태도, 만족, 이런 심리학적인 속성과 관련 있는 측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문은 연구조사 전반에 걸쳐서 핵심 사항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설문조사를 주변인들 몇 명한테 부탁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수정 과정을 거치면 더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오탈자나 문법 등의 텍스트상의 문제를 거르기 위해서 서너 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탈자와 설문 구성에 문제가 없으면 30명 정도 지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부탁해서 미리 받아보고 간단한 분석들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설문지를 완성시키는데요. 이렇게 프리테스트를 하면 거의 실수 없이 설문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설문지를 구성할 때 경험과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특히 학위 논문에서 정보를 얻으면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연역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한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뒷부분에 부록으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들을 보고 미리 학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도구의 변화에 따른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면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 선별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명 응답의 경우에는 솔직한 응답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응답 형태를 미리 제시하면 응답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기존 연구를 많이 읽고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때 연구 기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개별 항목 내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형태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설문 문항을 완성하고 질문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설문지 도구를 확인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이면 구글이나 네이버 폼 같은 도구를 결정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지만 설문 문항에 따라서 이런 도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확인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외형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설문지 사전 조사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인 면접법은요. 연구자 또는 조사 담당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응답자에게 연구 주제와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요. 응답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화에 의한 조사 방법인데요. 연구자나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질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조사자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집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거나 혹은 랜덤으로 핸드폰을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응답자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응답자가 면접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편에 의한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 사용을 하는데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자로부터 완성된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응답자 혼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이 명확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라고 하고 다른 조사 방법보다 쉽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 항목 내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질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질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답자가 응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면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거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면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를 찾아서 응답을 받아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로 응답을 받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유응답형을 보면요.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응답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모든 의견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응답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텍스트 자체를 빅데이터를 이용하듯이 처리한다면 분석 방법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응답형의 예를 보면 귀하께서는 지난 국내 여행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자유롭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지선다형 질문 형태입니다.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제약하는 방법인데요. 다지선다형 질문은 상호 배타적이고 모든 응답을 포괄해야 됩니다. 이 질문 형태의 장점은 집계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편리하고요. 응답자에게 선택 가능한 응답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응답할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에게 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다지선다형 질문을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응답 항목들이 제시되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모든 응답을 포괄하여 제시하지 못하면 응답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지선다형 예를 들면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하는 영화 장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범죄 영화, SF 영화, 코미디 영화, 로맨스 영화, 공포 영화, 액션 영화, 기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기타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양자택일형 질문 형태입니다.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아니요 또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질문 형태입니다. 양자택일형은 코딩이나 분석이 쉽기 때문에
응답 협조를 쉽게 얻어낼 수 있고요. 조사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분석 결과가 실제 응답자의 의견보다 훨씬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겠다라거나 중간 정도로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항목이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서 많은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항목만으로 응답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개별 설문 문항의 문장을 만들 때 주의사항입니다. 가급적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지선다형 응답에서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나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미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질문 앞부분에 설명해 주거나 설문지 전체 맨 앞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응답자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하면 응답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을 정확하게 쓰라는 등의 질문은 거의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응답자가 정확히 답하기 힘들 때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의 사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사를 쓰는 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 가끔, 심하게 이런 표현은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음식 배달 주문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문하는 것도 자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가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쉽게 응답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차 좁아지도록 문항을 배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항목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요. 응답자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응답해야 되는 부분은 위치 선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